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아주 강경한 대응책을 연이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일 바로 오늘 최근자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화물연대 미복귀자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자, 아마 그래가지고 요즘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이런 노조의 폐악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책이 마음에 드는 시청자분들 요즘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 역시 지난 몇 년 내내 이 노조 문제에 관해 가지고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주문을 수십 수백 번이 넘게 그 국힘당 사람들에게 제가 주문을 집어 넣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아주 확고하게 말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민폐노총은 손절하는 게 민심이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강력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요즘 주변 사람들, 아랫사람들도 다들 강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몇 번 센 척하다가 실제로 파업을 맞닥뜨리니까 깨갱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합의해주고 양보 다 해주고 내줄 거 다 내주고 이랬던 적들이 사실 국힘당 정치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리더가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남들도 이제 따라서 그런 어떤 강한 입장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잠깐 사담이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사령탑의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80%가 넘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리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줘야 그 밑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인재들도 날개를 펼칠 수가 있고 뭐 그다지 인재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리더에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인재가 아니었던 애들도 인재처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리더가 잘못된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아랫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꺼내는 게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80%나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행정 개시 명령 같은 이런 정부의 초강수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진 이래 거의 처음으로 이 정도로 강하게 발동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죠. 절대로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되게 여론 좋아요. 여론 좋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화물연대 그리고 민노총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만간 추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물류 수급 상황 등이 계속해가지고 악화가 될 경우 조만간 정유차 업계 등에도 업무 개시 명령이 추가로 발동이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업무 개시 명령은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시멘트 분야였습니다. 이 시멘트 분야의 화물 노조들의 파업질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들이 중단이 됐을 정도죠.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건설 공기가 늦어지고 필요한 원 부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다른 수많은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일을 못하죠. 그 관련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수많은 사람들, 업체들까지 전부 다 밥벌이와 업무가 올스톱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운송이, 물류가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빨리 국가가 철퇴를 꺼내 들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시멘트 분야에는 1차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업무 복귀를 끝끝내 하지 않는 차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2차 명령이 나갑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은 면허 취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고한 무관용의 원칙이라는 걸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는 2일부터 예고되고 있는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성의 여부를 엄중히 따져가지고 파업에 관련된 자들에게 그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의 기조 속에서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파업할까 말까 움찔움찔거리던 서울 지하철 측이 하루 만에 곧바로 노사협상 타결로 들어간 겁니다. 파업이 종료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강하게 나가니까 다 되죠. 강하게 정부가 실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데 누가 어쩔 건데. 강하게 나가면 다 된다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물론 여기에는 좋았고요. 또 요즘 특히나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상위권 공기업들 뻔히 일반 중소기업보다 근로여건 좋은 거 남들 다 아는데
이런 상위권 공기업들이 자꾸 파업질에 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노조 파업 바라볼 때하고 다르죠. 굉장히 지금 차갑고 따가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런 또 시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자, 이번 서울 지하철 노사의 협상 타결 물론 잘 된 일입니다. 저도 칭찬을 해요. 자, 민노총 입장에서는 기싸움에서 한풀 꺾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교통공사 내의 조합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민노총 소속이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민노총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이 민노총에게 이용만 당하는 전위대 역할에 들러리 역할에 이제 지쳤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들러리 역할에 거부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각성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때문에 2일부터 예고되고 있는 철도 파업도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파업에 나선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철도공사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얘기를 했지만 뉴스 기사도 많지만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일자리에 취직하는 거 쉽습니까? 절대로 안 쉽죠.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명문대 나와도 요즘 이런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도 당연히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양반들이 대우 안 좋다고 파업질을 하는 게 과연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양반들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 없나요? 아니라는 거죠.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바깥 세상에는 경제가 정말로 안 좋습니다.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분들은 상상을 잘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취업준비생만 돼봐도 그거 살벌하다는 거 느끼죠. 취업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똑똑하고 성실하게 대학 나온 20대, 30대 형아들, 40대 젊은 아빠들, 삼촌들, 젊은 국민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한숨만 푹푹 쉬며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정말로 박복한 환경에서 개처럼 구르고 있는 국민들, 젊은 가장들이 수두룩빽빽하다라는 겁니다. 평균 연봉 7천만 원이라고요?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애들이 파업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 대우를 해주면은 남들은 뼈를 받쳐가면서 일할 각오되어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 아무나 다 뽑아도 인수인계 해주고 교육기간 약간 거치면은 누구든지 다 웬만하면은 업무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양반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으며 특히 정치 파업 여부 등 파업의 불법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규정이 되면은 파업 행위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까지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윤 정부의 지침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끝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로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그래도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자,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각 분야 물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은 2일, 바로 오늘, 늦어도 수일 내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명령이 발동된다면 1번, 운송기사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번, 만약 이거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할 시에 1차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2차로는 최후의 면허 취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이 가장 처음 내려진 시멘트 분야 같은 경우 이미 속속 기사들이 업무에 못 이기는 척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집 부리면 진짜로 큰일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반들은 물러날 때를 알고 있는 그나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소수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내려지는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1차 처분이 내려진 자정 이후에 끝끝내 업무에 미복귀를 할 시 2차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여기에도 따르지 않게 될 경우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 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고 깔끔하지만 동시에 강력하고 효과는 확실한 행정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화물연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고집 피우고 있는 양반들은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저씨들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옛말에 우리나라 어르신들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고. 생각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화물 기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물연대라든지 민노총에 가입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집단의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일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여러분들 자존심 피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인생에 절대로 손해보지 마세요. 2억 원, 3억 원짜리 트럭 몰고 가다가 면허 취소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작살납니다, 여러분. 할부금 못 갚아요. 복귀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들이 결국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잠깐 준다고 했다고 해도 최종 타결 단계에서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선처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애들이 나쁜 습관이 들었던 거죠.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하게 두 번, 세 번 내세웠습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면허 정지 등 한 번 페널티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에 유가 보조금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혜를 못 받으면 남들은 받는데 자기는 못 받는다. 화물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페널티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 보입니다. 기존의 여의도식 정치 문법에 달고 닳은 바로 그 인간들하고는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다. 봐주는 일 같은 거는 없다라는 것이다. 불법 행위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과 행동, 태도들입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